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 장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주가가 매력 없는 세 가지 이유로 재고자산, 공매도, PPA를 다루고 있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바로 이제 살펴봐 드리면 서울와이어의 항대영 기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비판 쪽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어서 또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매력 있는 세 가지 이유인 줄 알았는데 매력 없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재고 폭탄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사를 이제 끌고 있는 이제 헤드라인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가한 거품 논란이 다시 빠졌다. 2년 동안에 지금 이 장기 바닥 가격에서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내년도 성장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이 가격에서 거품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1차 합병, 이어서 내년도에 이제 제약과 2차 합병으로 거대 제약 바이오 회사로 장기로 2030년도에 빅파마 도약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실상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넘는 악재가 산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8일 1차 합병에 반대한 주주 규모가 금액으로 4조 1,500억이다. 요게 이제 그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단순히 계산해서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70억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팩트를 조금 이제 비꼬아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이제 헬스케어의 재고 폭탄, 셀트리온 합병법인에는 상반기 영업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할 때부터 이 내부 거래 뭐 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대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되고 감당할 수준의 어떤 재고를 관리한다. 특히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허가 과정에서도 한 뭐 9개월치 정도 평균 이상의 어떤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업의 어떤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 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2조 6,800억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한 1조 6천억 되고 뭐 온기로 하게 되면 2조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 마치 이제 재고 폭탄과 같은 굉장히 조금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어떤 이제 제목을 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재고자산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요. 셀트리온 쪽에도 이제 재고자산이 한 5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고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되면 아무도 문제가 사실 이제 되지 않는, 특히나 이제 뭐 이 가격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가격에는 좀 영향을 줍니다만 물량 자체를 못 팔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이제 리스크가 줄었는데 다시 이제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이 재고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제 재고 자산의 원가 매출 원가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소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원가율이 높아져서 이익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8월 달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원가 반영해서 영향을 줍니다만 전체 온기로는 크게 이상 없어서 장기 성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72%고요. 여기는 유통 개념이니까 셀트리온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파니까 당연히 이제 이 유통을 주로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는 셀트리온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49.23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합병하고 난 다음에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소진이 끝나면 셀트리온의
준하는 이제 매출 원가율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재고가 계속 쌓인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 셀트리온이 성장한다든지 매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합병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 원가율이 높아서 이제 시장에 뭐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시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팩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 없는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고 처리 관련되는 부분, 매출 원가가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재고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내년 1분기는 그 영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손실을 합니다만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되고 3분기, 4분기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게 마치 굉장히 큰 문제인 듯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달았고, 두 번째는 사실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수혜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서 셀트리온이 뭐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오는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진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항상 뭔가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특히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눌렸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갔다가 실적이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주면서 2021년도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좀처럼 이제 반등이 세게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이 계속 영향이 있는데 이 펀더멘탈이 이제 내년도 합병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항상 문제였던 재고 논란, 뭐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랑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볼륨이라든지 수익성 관련되는, 특히나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는 신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성장성하고 다른 성장도를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할 건데요. 그러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지게 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그 수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가 증가되면 과거에 이제 이 지배구조 논란 때문에 못 들어왔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전혀 없이 기존에 그냥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다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편협한 뭐 이렇게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거 수급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인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면 뭐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하고 이제 연동되면서 수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들었던 게 이제 합병 반대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렵다. 합병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강한 의조로 사실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반대 관련되는 부분들은 회사가 받아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올해 상당히 많이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사주 매입으로만 주가를 뭐 올린 것도 아니고,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에 주가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뭐 쇼커버린성 이제 뭐 외국인들 매수세와 뭐 프로그램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합병 이후에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수급으로 올라서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영역에서 너무 많이 이제 언더퍼폼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이제 일정 부분, 나왔지만 크게 이렇게 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대 위로 올라가야 그대로 그나마 그래도 좀 이제 너무 과한 어떤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데 아직도 이제 주가 수준이 16만 원대니까 역대 뭐 최저 수준의 어떤 주가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지금 이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PPA 관련되는 부분들도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어떤 처리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합병 가액하고 합병 이제 그 해서 시가총액 차이의 부분들이 대부분은 영업건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 상각되는 어떤 이제 PPA 상각 이제 이 부분들이 외부의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합니다만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상각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요게 뭐 1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 부분들을 또 한 방에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반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수준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합병하게 되면 이 PPA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삼각으로 이제 잡아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성장이라든지 그동안의 우려를 이제 그 해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 더 많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16만 5천 원대에서 어제 이제 양봉이 일단은 나왔고 오전장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또 양봉이 나왔다가 16만 5천에서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시 또 16만 2,100원대까지 밀렸다가 좀 행보를 하는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기사들이 좀 자기적인 흐름들이 많고요. 그래서 주가 어떤 상승을 막는데 또 영향을 주는 어떤 기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에도 이런 어떤 논란이 있고 바이오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은 이제 오늘도 지금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외국계 쪽에서는 이제 매도 물량들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이런 매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이런 또 언론에서도 합병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좀 균형감 있지 못한 어떤 기사들인데요. 아무튼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이제 16만 5천 원대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17만 원대의 어떤 복규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